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용적률과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적률에 관하여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약속대로 용적률에 관하여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령 규정을 이용하여서 용적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럼 대지 면적은 당연히 분모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연면적은 분자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퍼센티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연면적이라 하지 않고 지상청 연면적이라고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앞에서 이것에 관해서 정리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되는 면적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하청의 면적입니다. 그럼 지하청의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은 당연히 지상청 연면적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다시 위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지 면적이 어떠한 것인지, 연면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바닥 면적이란 어떠한 것인지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약속대로 대지 면적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말이죠,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는데 말이죠, 제외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것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이고요,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좋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1호 확인해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두 번째의 것이 바로 대지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또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요, 건축법상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부분에는요, 실제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이니까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연면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연결체가 되는 면적, 즉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용적률을 산정할 때도 제외되는 면적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하층의 면적입니다.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일단 버려두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또한 간략하게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층 주차용 면적도 제외되고요.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 구역 면적 또한 제외가 되고요. 용적률 산정할 때 말이죠.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 또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바닥 면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되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강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가목부터 하목까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나목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목 확인에 앞서서 이 부분 부연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어떤 벽이 있다라고 할 때요. 벽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러한 벽은 이만한 두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의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요. 외벽의 면적도 아니고 내벽의 면적도 아니고요. 바로 그 중심선, 그 사이에 있는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한다라는 거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약속대로 나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노대라는 것은 잠시 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노대는요. 발코니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잠시 후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말입니다.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그럼 이러한 건물이 있다라고 하였을 때요. 이렇게 발코니가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도출되는 면적을 노대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노대 등의 면적에서 말입니다.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그럼 만약 발코니의 폭이 1.5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1.5m 이내라면은 그건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발코니는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분양 면적에 왜 포함되지 않는지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재정리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닥 면적에 관련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약속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노대, 그리고 발코니, 그리고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용어 중 노대와 발코니라는 것은요, 건축법 시행령에 나타나는 그런 용어입니다. 반면에 베란다와 테라스라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타나지 않는 용어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노대라는 것은 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119조에 나타나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없습니다. 이러한 노대는 일반적으로 balcony, 한국식 발음으로 발코니를 나타내는 표현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발코니라는 것은요, 건축법 시행령에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에서 발코니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발코니입니다. 영어식 발음은 balcony라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자, 발코니라는 것은 말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건축물의 내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색깔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바로 이 나머지 부분을 나타내겠죠. 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어때요? 정확하게 핵심 내용들이 파악되고 있죠. 그 설치 목적은요, 당연히 전망이나 휴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망을 즐기기도 하고요,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발코니라는 것은요, 건축물 외벽에, 바로 이게 외벽이죠,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즉 붙어서 있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입니다. 적합한 그러한 발코니는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발코니가 거실과 접해 있는 경우 이 벽을 털어 발코니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침실인 경우에도 털어서 침실을 확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이라는 것은요, 합법적인 것으로서 판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기까지 해당되겠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 표시는 난간을 나타내겠죠. 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그 다음 베란다라는 것입니다. 베란다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래층과 색깔 바꾸겠습니다.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기는 부분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요,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베란다 부분을 확장한다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서 판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발코니 확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고요. 이는 합법으로 판정이 내려지게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베란다 확장은 불법으로 판정이 내려진다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러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스의 원어미는 여기 있는 TERR이 earth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earth는 땅이죠. 땅은 땅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러스의 원어미는 지표면 쉽게 말하면 땅입니다. 과 만나는 부분에 설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테러스에 접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땅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바로 여기에 있는 베란다와 영어식 발음은 veranda라고 합니다. 베란다와 여기에 있는 발코니가 복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이렇게 구획을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겠죠. 여기에다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할 것입니다. 베란다 확장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확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 베란다와 발코니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두고요. 이를 테러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한국에서요. 어떤 주택의 경우? 그렇죠. 공동주택의 경우 말입니다. 어때요? 요즘 아파트 분양할 때 테러스 타입 분양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암 2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84 타입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84A, 84B, 그리고 84T가 있습니다. 바로 이 T가 테러스의 첫 글자를 딴 것에 해당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암 2구역의 경우 84T는 50세대로 정해졌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테러스는 말입니다. 한국의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테러스는요,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면 테라스 설치로서 자연스럽게 바닥 면적이 늘어날 것이고요. 바닥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면적이 증가될 것이고, 연면적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용적률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라스를 설치해버리면 말입니다, 용적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세대수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대수라는 것은 여기 있는 세대의 테라스가 여기 있는 세대의 테라스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